덩어리 금속을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뭐 눈에 보일 정도 큰 사이즈의 금속이에요. 그리고 이제 보통 금속은 표면이 어떻게 되죠? 보통 금속은 표면이 그 산소에 의해서 산화가 돼서 좀 불투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실험을 할 때는 금속을 준비를 한 다음에 쉽게 얘기하면 산소랑 반응해서 산화 상태가 돼서 녹이 낀다는 얘기거든요. 만약 이게 철이면 표면에 뭐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녹이 슬어서 산화철이 쫙 깔려 있을 수도 있다고요. 그런 상태에서는 이 실험이 안 돼야겠죠? 그래서 이런 실험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게 이런 식의 이제 금속을 준비를 해놓은 상태에서 사포 있죠, 사포. 사포로 진짜로 그냥 실험할 때 정말로 사포로 갈아요. 확 갈아요. 갈면은 이게 한꺼풀 딱 벗겨지면은 그 안에 반짝반짝 면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곧다 대놓고 실험해요, 진짜로, 그렇죠? 그래서 금속의 경우 항상 산화는 자 그리고 이제 왜 금속의 경우 항상 그 표면에서 산화가 되냐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자유전자는 금속이 내부에 있어요, 금속 표면에 있어 항상 그 어떤 물체가 있으면 도체가 있으면 도체 표면에만 자유전자가 생기죠. 즉 금속의 녹은 무조건 내부에서 슬어요, 무조건 외부 표면에서만 생기는 거예요. 예, 녹은 무조건 표면에서만 생기기 때문에 사포로 닦아내면은 내부는 무조건 깨끗한 상태예요. 거의 100% 깨끗한 상태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사포로 갈아서 표면을 반짝반짝하게 한 다음 여기다가 이제 뭐를 쪼이느냐. 자, HU니까 이게 뭐라는 얘기겠어요? HU니까 무슨 표현이에요? HU가 무슨 표현이에요? 바로 광량자 에너지 단위죠. 광량자 에너지 단위는 주로 즉 누구에 대한 얘기냐면 빛을 쪼여준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빛을 쪼여준다. 그래서 이 빛을 쪼여주는데 빛도 여러분들 첫 시간에 했던 것처럼 파장 영역별에 따라서 다양하죠. 뭐 무슨 빛 다양한데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이 실험에 대해서는 항상 이 빛이 뭐다? 반드시 UV 비저블이어야 됩니다. 뭐이거나 뭐? 자외선이거나 가시광선. 다른 영역대에 대해서는 실험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어떤 실험을 하려면 꼭 UV 비저블을 쪼여줘야 됩니다. 누구한테? 어떤 금속의 표면에.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놀라웠게도 이 빛을 쫙 쪼여받은 어떤 곳에서부터 뭔가가 이런 식으로 슝 하고 튀어나오게 되거든요. 슝 하고 튀어나오게 돼요. 그러면 이 튀어나온 이 전자는 뭐다? 일종의 자유전자예요. 금속에 붙어 있었던 건데 관계없이 튀어나와 버리는 거니까 이제 금속하고는 관계 있는 전자예요, 관계 없는 전자예요. 관계 없는 전자니까 자유전자가 되는 거죠. 이 자유전자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른다? 이 실험에서는 광전자라고 불러요. 광전자. 무슨 말이겠죠? 이때 이 광은 무슨 광자겠어요? 빛이란 뜻인 거죠. 아시겠죠? 빛. 빛을 쪼여서 튀어나왔기 때문에 얘 이름을 광전자라고 해요. 알겠죠? 그걸 영어로 뭐라고 부른다? 포토일렉트론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포토란 말이 있죠. 이 포토가 어근상 빛광자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광전자를 영어로 포토일렉트론이라고 하고 이것과 관련된 실험을 포토일렉트론 이펙트라고 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논리를 보고 기억되시기 바랍니다. 예, A 알았어요? 자, 한번 읊어봅시다. 광량자 에너지 E는 뭐라고 했죠? H nu 뭐라고요? 아인슈타인성 그 다음 또 뭐로 바꿀 수 있다고 했죠? 람다분의 HC 램다분의 HC 그리고 정확하지만 PC 내가 외우라고 했죠? 제발
외워야 돼, 외워야 돼. 아, 진짜 이 사람들 진짜. 아이고, 되다. 자, 그다음. 그럼 여기서 나타나는 이제 실험적인 현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뭐가 있는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1. 자, 이 빛은 반드시 UV 비저블이지만 UV 비저블도 진동수가 하나로 정해져 있겠어요? UV 비저블도 이렇게 넓은 영역이에요. 넓은 영역이니까 UV 비저블 내에서도 여러 파장, 여러 진동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말은 알겠죠? 그렇죠? 이때 재밌게도 어떤 특정 진동수 뉴 제로 뉴 제로. 자, 이 어떤 특정 진동수 뉴 제로를 이걸 뜻하는 이름이 있어요. 얘를 뜻하는 이름이 뭐냐면 우리말 번역은 문턱 진동수라고 해요. 물리 시간에 배웠어요? 아, 알았어요. 문턱 진동수라고 하고 영어 표현으로는 스레쇼울드라고 해요. 이게 SHOLD 스레쇼울드 프리퀀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문지방 알죠? 문지방. 문지방 혹은 다른 말로 문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냥 우리가 집에서 보는 그 문턱, 문지방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진짜로 그냥 스레쇼울드라고 하는 거라 일반적으로 쓰는 말인데 그때 이제 이 말을 붙여서 얘를 문턱 진동수라고 하는데 어떤 특정 진동수 이상에서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쪼여주는 빛 혹은 광량자 의 에너지 혹은 개수. 자, 이게 뭐냐면 빛의 에너지가 있겠죠. 그럼 그 빛의 에너지는 그 빛을 광량자라 했을 때 그것의 개수에 해당된다 이런 말이에요. 빛이 강하다는 얘기는 그 빛을 구성하는 광량자의 개수가 더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쪼여주는 빛의 에너지가 강할수록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와 개수가 개수가 증가합니다. 증가한다. 무슨 말이냐면 문턱 진동수라고 하는 U 제로가 있는데 그것보다 이 녀석의 진동수가 더 클 때는 쪼여줄 때 광전자가 튀어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재밌는 건 그 진동수가 문턱 진동수보다 더더더더더 클수록 어떻게 돼? 이 녀석을 던져주는 만큼 광전자가 더 큰 운동 에너지로 더 많이 튀어나올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때 또 하나 중요한 건 요거 광량자 한 개당 광전자 한 개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광량자 한 개당 광전자 한 개. 그러면 광량자가 100개 들어오면 광전자도 100개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그런데 그 광량자의 진동수가 문턱 진동수보다 커지면 이 하나하나 튀어나오는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더 커진다라고 생각하자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두 번째. 그러면 그 진동수가 문통 진동수보다 작아진다. 자, 클 수도 있으면 작을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맞아요? 그러면 문턱 진동수보다 진동수가 작아지면 어떻게 되느냐? 놀라웠게도 이렇게 됩니다. 노 광전자. 광전자가 전혀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광량자를 많이 던져도 하나도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자, 이건 마치 뭐라고 해석되어지냐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구슬치기 던져서 이렇게 맞춰보고 이런 거 해봤어요? 네. 이게 내가 초등학생 때는 정말로 많은 학생들이 어렸을 때 진짜 많이 했거든요. 많이 했는데 요즘은 이렇게 잘을 안 하는 거 같기도 한데 이렇게 진짜로 구슬 던져가지고 맞춰서 이렇게 튕겨내고 이런 거 해봤어요? 예.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 게임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땅바닥에다가 금을 그려놓고 요래 이제 구슬을 이렇게 모아두는 거예요. 이렇게 모아놓은 다음에 이제 멀리서 구슬을 딱 들고 틱 던지는 거예요. 그럼 틱 던지면 구슬 하나가 퓨 하고 튀어나오면 뭐 하나가 퉁 튀어나오겠죠. 무슨 말 나겠어요? 이런 식으로 이 안에 있는 구슬을 튕겨내는 이런 게임들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나겠죠? 그런데 이때 이 던지는 녀석을 이 구슬과 비슷하거나 혹은 구슬보다 더 큰 그리고 더 딱딱한 구슬 혹은 돌멩이 같은 걸 던져서 튕겨내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던지는 걸 예를 들어서 몰랑한 솜 뭉치를 조그맣게 뜯어서 던져서 맞추면 아무리 맞춰도 튀어나와요? 꿈쩍도 안 하겠어요? 꿈쩍도 안 하겠죠? 이게 이 상황에 대한 비유적 상황인 거예요. 즉 똑같은 유리 구슬을 쓴다는 게 사용하는 광량자의 진동수가 문턱 진동수보다 큰 상황을 뜻하고 아무리 손뭉치를 많이 던져도 하나도 튀어나오지 않는다는 얘기는 사용하는 진동수가 문턱 진동수보다 작은 상황을 뜻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럴 경우는 이 손뭉치를 1000만 개, 100만 개 던져도 여기 있는 이 구슬이 꿈쩍도 안 할 거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 그러면 이게 결국 무슨 의미가 되느냐? 바로 이 빛의 입자성을 보여주는 실험 결과인 거예요. 자, 지금 보세요. 딱딱한 유리 구슬이건 몰랑몰랑한 손뭉치건 둘은 에너지예요, 입자예요? 입자잖아요. 입자들이 충돌할 때 충돌하는 입자의 성격에 따라 뭔가 튀어나오기도 하고 안 튀어나오기도 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현상을 설명하려면 던져주는 어떤 녀석인 빛 에너지가 이런 입자성을 갖고 있다고 해야 이 실험이 설명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파동성으로만 생각하면 이걸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 여러분 잘 봐요. 작은 에너지로도 무지막지하게 큰 건물 같은 것들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없어? 이론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 물질의 고유진동수 형태로 계속 저에너지를 계속 공급해주면 어떻게 된다? 에너지가 축적이 돼서 결국엔 무지막지하게 큰 물체도 부러뜨릴 수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무 같은 것들도 우리가 처음에 나무를 잘라서 뽑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심각하게 크지 않을 것 같은 경우는 흔들어서도 뭔가를 뽑아낼 수 있잖아요. 그럼 흔들어서 뽑아낼 때 내가 강력한 힘이 있어서 한꺼번에 ปุ๊ 뽑아내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밀죠.
자꾸 밀어서 올 때 또 밀고 밀어서 올 때 또 밀면 내 작은 힘이 계속 내 작은 에너지가 계속 축적이 돼서 결국에는 흔들흔들 하다가 푹 빠져버릴 수가 있죠. 대표적인 놀이기구가 그네 같은 것들도 있고요. 그러면 그렇게 던져주는 이 빌에너지가 100% 파동이고 에너지이기만 하다면 그것을 유리구슬 형태로 던져주건 손뭉치 형태로 던져주건 던지는 에너지가 축적 되면 어느 순간 무조건 얘는 튀어나가야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재밌게도 이 실험에서는 던져주는 빌에너지가 절대로 축적되질 않아요. 축적되질 않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에너지나 파동의 속성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실험이 빛의 뭐를 보여주는, 입자성을 보여주는 아주 유명한 실험 결과인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그 빛의 입자성을 뭐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는 거죠? 빛의 입자성을, 이건 저번 시간에 했었죠. 뭐 할 때? 빛의 입자성을 표현하는 전문 용어가 있었죠. 오늘도 여러분 나왔잖아요. 광량자요. 그리고 이 광량자는 사실 어디서 맨 처음 나왔어요? 광량자는 어디서 맨 처음 나왔어요? 저번 시간에 했었잖아요. 광량자가 맨 처음 어디서 등장했었어요? 왜 아무도 복습을 안 하는 거예요? 복습하려고 했어요. 광량자란 말이 맨 처음 어디서 나왔어요? 저번 시간에 나왔었죠. 뭐? 흑채복사요. 아, 그게 저 못했어요. 그럼 복습해야지. 아니, 그게 아니라 수업 자체를 못했어요. 그럼 찾아서 들어야죠. 영상 엄청 안 했다. 여기 앞에 말씀은 드리잖아요. 네? 아니, 밴드에도 올라가 있잖아요. 아, 밴드 가입이 안 돼 있어요. 그럼 여기 말씀하시면 돼요. 아, 네이버 계정이 없어갖고. 네. 네이버 없이 만들었거든요. 네. 만들었는데 까먹었어. 아니, 들어갔는데 네. 갑자기 제 휴대폰에 명의를 칠하는 거예요. 근데 제 명이 아빠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안 돼요. 아빠 걸로 치면 돼. 아니, 안 돼. 아니, 페이스북 같은 거 있잖아. 페이스북 돼. 뭐 크게 알고 싶지 않은 것을 알게 됐네요. 자, 어쨌건 보자. 자, 어쨌건 봅시다. 그래서 흑채복사에서 나왔던 광량자 있죠? 그 광량자가 빛의 입자성이다를 보여주는 아주 유명한 실험 결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실험 결과에 대한 해석을 누가 했어요? 아인슈타인이 했고 이걸로 아인슈타인이 노벨상을 받죠. 알겠죠? 굉장히 유명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과 관련된 것 중에 거기 그 87페이지 보면 그림 하나가 있을 건데요. 거기 그림 20이 있을 겁니다. 찾아요? 그림 20. 그 그림 20에 나와 있는 요 그림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뭐냐? 그림 20 한번 볼게요. 자, X축은 뭐냐면 쪼여주는 빛의 진동수입니다. 자, 그리고 Y축은 number of electrons number of electrons. 자, 보시면 number of electrons low intensity. 자, Y축은 뭐냐면 방출하는 방출하는 광전자 개수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렇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보이세요? 자, 어떤 순간에서는 방출하는 빛의 광전자 개수가 전혀 나타나질 않죠. 그러다가 쪼여주는 빛의 진동수가 어디를 탁 넘어서게 되면 갑자기 방출하는 광전자 개수가 확 늘어나게 되죠. 그러면 그 경계선상에 있는 여기
요 진동수가 앞에서 얘기한 누가 얘기 되겠어요? 바로 뉴 제로 문턱 진동수가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아까 뭐라 그랬었냐면 쪼여주는 빛의 진동수가 뉴 제로를 넘어선 거 아니에요. 뉴 제로를 넘어서는 데 있어서 어떤 경우는 방출하는 광전자 개수가 좀 작은데 어떤 경우는 방출하는 광전자 개수가 많아지죠. 이건 또 어떤 차이겠어요? 에너지 혹은 그렇지. 누구 수? 그렇지. 이건 뭐냐면 쪼여주는 광량자 개수가 더 많다는 뜻이고요. 아래쪽은 뭐예요? 그 광량자, 쪼여주는 광량자 개수가 더 적다는 얘기죠. 무슨 말 알겠죠? 이거를 쪼여주는 광량자 개수가 더 적다를 간단하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low intensity. 그 다음에 더 많다가 high intensity예요. intensity란 말을 쓰죠. 왜 우리가 보통 강도라고 얘기하잖아요. 강도가 세다, 강도가 약하다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그 강도가 의 경우에는 쪼여주는 광량자 개수를 뜻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광량자 개수가 많을수록 어떻게 돼? 더 많은 광전자가 튀어나오게 되는 거고 그 쪼여주는 광전자 개수가 적을수록 튀어나오는 광전자 개수는 줄어드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뭐 광량자 한 개당 광전자 한 개가 튀어나온다 생각해 주면 되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이때 여기서 하나 또 알아두실 건 자, 어디서부터 광전자가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문턱 진동 이상에서만 광전자가 그러면 문턱 진동수를 넘어서는 이 위쪽으로 갈수록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더 증가한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즉, 요 진동수보다는 이 진동수일 때 튀어나오는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더 큰 거예요. 그리고 그 큰 운동 에너지가 큰 운동 에너지를 갖는 광전자가 쪼여주는 광량자 개수가 많을수록 더 많이 튀어나오기도 한다 이런 말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그림 잘 알아두세요. 알겠죠? 그리고 이 광전자 실험에서는 이 광전자 효과에서는 이 광전자 실험을 실제로 수행하는 실험적 테크닉이 있겠죠. 그 실험적 테크닉이 굉장히 지니어스예요. 엄청 지니어스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누구도 알 필요가 있냐면 86페이지에 있는 그림 19 있죠. 찾았어요? 86페이지에 있는 그림 19. 그래서 이 86페이지에 있는 그림 19 이게 실제로 광전자 실험을 했던 실험 기구거든요. 그럼 이 실험 기구가 어떻게 구동되는지의 원리도 있겠죠. 그게 얘기를 천천히 들으면 굉장히 지니어스예요. 뭐 천재 아니야? 뭐 어떻게 이런 생각을 막 그럴 정도로 되게 이 쌈박하게 실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실험 기구 자체에 대한 것도 공부를 하면 좋으나 1학년 때는 안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광전자 효과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이 광전자 효과가 시험에 어떻게 나오느냐? 진짜는 이게 나옵니다. 자, 여기 줄게요. 여기 준다. 여기 준다. 지금 하는 이게 중요해. 이게 중요해. 3. 이게 시험에 나온다. 알겠죠? 좋아. 왜 조용한가 했더니 휴식을 취하시고 있었군요. 자, 실험 결과 해석. 우선 첫 번째 1.
이 실험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활용해서 설명을 합니다. 보이시죠? 역학적 에너지 보존. 자,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첫 번째 1. 첫 번째 1. 쪼여주는 진동수가 문턱 진동수보다 작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K. 자, 이게 누구냐면 요거. 자, M2라고 썼으니까 누구의 질량이겠어요? 요거. 그다음 V니까 누구의 속력이겠어요? 얘 속력.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K는 바로 누구냐면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 얼마일까요? 문턱 진동수 이하의 진동수에선 저 광전자 운동 에너지가 얼마일까요? 안 튀어나온다며요. 그러니까 0, 알겠죠? 안 튀어나온다며요. 그런데 이때 여기서 얘가 얘보다 커진다.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는 얘기예요. 바로 이때는 이런 관계식이 성립합니다. 저런 관계식이 성립합니다. 보이세요? 저런 관계식이 성립합니다. 자, 빨랑 쓰세요. 자, 쓰셨어요? 잠시만요. 네, 쓰세요. 안 했어요. 자, 이때 이건 뭐겠어요? 이건 누구의 에너지겠어요? 저기 써놨잖아요. 바로 쪼여주는 광량자 에너지고요. 자, 2분의 1 m2 v제곱은 누구 에너지였어요? 방금. 전자의 운동 에너지고요. 됐죠? 그 다음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이거를 아주 이상한 말로 불렀어요. 누가? 아인슈타인이. 그리고 이 표현은 전 물리학에서 오직 여기서만 쓰여요. 그러니까 용어 선택을 잘했다는 얘기예요? 매우 못했다는 얘기예요? 용어 선택을 매우 못했다는 얘기죠. 이 말은 아인슈타인이 다른 주변 학문들에 대해서 그렇게 상호작용을 잘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독불장군식으로 난데 뭐 이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용어 선택도 이상하게 했어요. 네. 다른 부분에서는 이런 말 절대 안 쓰거든요. 이상한 말 이런 말을 써. work function이라는 말을 써요. 무슨 말이세요? 이런 말 이상한 거 있죠. 그래서 번역도 너무 이상해. 번역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뭐 할 수도 없어. 이상하게 뭐 의역할 수도 없어. 직역하면 그냥 일함수야, 일함수. 뭐 이런 이상한 표현을 쓰나 할 텐데 얘는 이겁니다. 원래의 금속 결정에, 자, 원래 금속이라는 게 이게 있을 거 아니야. 이거 있을 거 아니야. 왜냐면 자, 잘 봐요. 이게 사람 눈에 보일 정도의 덩어리 금속이잖아. 그럼 사람 눈에 보일 정도의 덩어리 금속이면 여기는 원자핵이 원래 몇 개 있었겠죠? 원자핵이 몇 개쯤 있었겠어요, 여기? 원자핵 무한개 있었겠지, 무한개. 그럼 여기에 무한개의 원자핵이 이렇게 있었을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금속이니까 금속 나름 무슨 전자들도 다 있었겠어. 금속 나름 무슨 전자들도 다 있었겠어. 그 금속 나름 자유전자들이 이렇게 다 있었을 거 아니야.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이때 여기서 튀어나온 얘가 하필 얘였다고 쳐봐. 어? 얘가 이게 맞아가지고 튀어나왔다고 쳐봐. 그런데 이렇게 빛에너지가 쪼여지기 전에 이 전자는 아무런 인력 청력이 없어 주변에 인력 청력이 작용되어 있을 수 있어. 주변에 인력 청력이 막 나타날 수 있지. 자, 그 인력 청력이 어떻게 나타나겠어? 핵하고는 인력 같은 게 나타날 거고, 그다음에 청력은 안 나타날까? 전자끼리는 청력도 나타나고 막 그랬을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요 놈이 결국엔 이거 튀어 맞아가지고 이게 튀어나올 텐데 그 전에 주변에 핵들하고 인력 주변 전자들하고 청력 있었겠지. 그러면 얘는 튀어나오기 전에 인력도 경험하고 청력도 경험했으니 그 인력과 청력으로부터 무슨 에너지가 있었겠어? 원래 금속 결정에 이 전자가 매여 있었을 때의 무슨 에너지가 있었겠어? 위치 에너지가 있었을 거란 말이야. 무슨 말 알겠어요? 인력, 청력 때문에 나타나는 에너지인 위치 에너지가 있었을 거란 말이야.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 수식이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 수식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웍 펑션을 이상한 이름 부르지 말고 그냥 뭐라고 했으면 돼. 그냥 위치 에너지라고 하면 되는데 그냥만 성격 괴팍한 것 같아요. 알겠죠? 네, 그리고 실제로도 존나 괴팍한 사람이에요. 네, 실제로도. 네. 실제로 이렇게 알려진 역사적 이런 게 좀 보면 진짜 좋은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네. 인간적으로는 별로 이렇게 그러니까 그 사람의 업적이 뭐 위대한 거지 그 사람의 인간적으로는 뭐 그렇게 뭐 하여튼 뭐 예를 들면은 뭐 패러데이 아니면은 뭐 이렇게 패러데이나 아니면은 그 파인만 이런 사람들은 인간적으로도 되게 존경을 많이 받았거든요. 많이 받았는데 이게 이제 이 양반은 인간적으로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았었다고 해요. 뭐 어쨌건 뭐 하여튼 뭐 그 얘기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래서 이 수식이 바로 역학적 에너지 보존으로 저 전자의 상황을 저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러면 문턱진동수 이전 이후에서 이런 상황을 조금 더 그래피컬하게 눈에 보기 편하게 좀 더 표현해 보면 좋겠죠. 그게 뭐냐? 버러버러버러 이겁니다. 저기 지워 되겠죠? 네. 준나 이야. 죽겠다고요? 한참 떠들더니 뭘 또 죽겠어요? 떠든다고 너무 힘들었어. 떠들다가 힘들었다고요? 이제 공부하려고요. 공부한다고요? 열심히 해주셔야겠죠? 그래요. 에잇. 뭐라고요? 아니 왜 그래? 시험 거스 왜? 아니 하지 마. 아우 진짜 왜 친구들끼리 그래? 하자마자. 어? 공부할 거라고. 친구들끼리 좀 친절해야죠. 아유 진짜 이 사람 진짜. 애정이. 하지 마. 야 이놈아. 하지 마. 아 진짜 왜 친구들끼리 그래? 어? 아유 진짜 이 사람 진짜. 여러분 그거 뭐야? 친구들끼리 좀 친절하게 하셔야 돼요. 알겠죠? 친절하게 했죠? 그러니까 그거 그 뭐지? 예를 들면 어떤 표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항상 이렇게 하려고 사실은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친절하게 얘기하라고 하는 게 왜냐하면 내가 굉장히 불친절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굉장히 불친절한 사람이어서
면 안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실은 사회적으로는 매우 실패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예? 왜냐면 나한테는 여러분들이 뭐 내 인생을 다 궁금해하진 않겠지만 훨씬 성공의 기회가 많았어요. 성공의 기회가 많았었는데 난 그 많은 성공의 기회를 다 놓쳤어요. 다 놓쳤어요. 물론 그걸로 그렇게 심각하게 슬퍼하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사회적 성공보다는 나의 철학적 성공, 나의 학문적 성공, 나의 인적 성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나의 사회적 성공에 대해선 그리고 내가 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나의 이제 가족적 성공. 이제 김선아, 정가은이랑 재밌게 사는 거. 그걸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사회적으로 성공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렇게 속상하진 않지만 때때로는 내가 사회적으로 훨씬 더 성공했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궁금하긴 해요. 그런 거는 성공이 아닙니다. 근데 내가 왜 사회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느냐? 바로 내가 극도로 불친절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상상이 안 되겠지만 나는 주변 사람들하고 다 싸우고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내 심기를 조그맣게 불편하게 예를 들어서 아까 여러분 막 떠들었잖아요. 그럼 나 옛날에 어떻게 할게요? 쌍욕하고 책상 발로 차고 막 그랬어요 내가. 그 정도면 예. 나쁘지 않다. 진짜래요. 진짜 적당해 보여. 진짜 조용히 해라. 그래서 그게 여러분 학생들한테만 그런 게 아니고요. 주변에 같은 강사들, 주변의 학원 관계자들한테도 내 있는 성격 다 드러냈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로 몹쓸 짓 많이 했어요. 정말로. 그래서 돌이켜 보면 정말로 인생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진짜 인생을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거를 정말로 애석하게도 40대 초반에 깨달은 거예요. 이미 모든 기회가 사라진 후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나한테 질문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나한테 질문을 하면 내가 불친절하게 답해줘요? 최대한 친절하게 해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고마워요. 그렇게 봐줘서. 근데 내가 30대 초반에는 학생들이 질문하면 어떤 심리 상태인 줄 였던 거 알아요? 이런 병신 새끼가 그냥 차라리 공부 포기해. 이런 것도 못 알아쳐먹으면 꺼져. 이런 심리 상태.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처럼 위대한 선생이 가르쳐 주는데 이것도 못 알아쳐먹어? 이런 병신 새끼 꺼져. 이런 사람이었어요. 상상이 안 가죠? 그런데 돌이켜보니 세상에서 제일 못난 인간이 나더라고요. 그걸 깨달은 게 40대 초반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조언을 해드리는 거예요. 친구들이랑 친구들한테 친절하게 그런 얘기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요. 내가 안 그랬던 사람이라 정말 느낀 바가 많아서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해드리고 싶은 조언. 여러분 어떤 행동이나 말을 하실 때 물론 지금 해드린 이 조언은요. 나도 잘 안 돼요. 그래서 계속 나도 잘 안 되기 때문에 요즘은 계속 매 순간 반성을 해요. 아이고 내가 또 실수했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르는데 사람들은 내가 실수한지 모르는데 나는 내가 실수한지 안단 말이에요. 나는 지금도 계속 매 순간 이걸로 계속 스스로를 반성해요. 뭐가 있냐면 내가 어떤 행동이나 어떤 말을 하고 싶을 때 첫 번째 일 지금 첫 번째 일 옳은 것이냐 항상 처음에 생각해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하려고 할 때 이게 맞는 거냐 틀리는 거냐. 자, 거짓을 얘기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뭘 생각하냐면 지금 꼭 필요한 말이냐. 즉, 자, 첫 번째에서 근데 이건 틀린 말이다. 그러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절대 안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하려고 하는 말과 행동이 옳긴 하다. 하지만 이걸 지금 꼭
뭔 말인지 알겠어요? 팩행이라고 있죠. 그런 거 하면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절대 옳은 말이지만 그게 지금 꼭 필요하냐 안 하냐를 두 번째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했더니 지금 꼭 필요하기도 하다 라고 하면 세 번째 뭘 생각한다? 그 방식이 친절하냐를 마지막으로 생각해요. 근데 뭔 말인지 알겠어요? 나는 이것까지는 됐어요. 어렸을 때. 근데 나는 이게 전혀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나는 나의 모든 성공의 기회를 다 날린 것 같아요. 물론 그거 말고도 나는 뭐 예술적으로 철학적으로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난 내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나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부분까지도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많은 즐거움을 찾거든요. 뭐 그런 것 같아 보이지 않아요? 내가 되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게 내가 굉장히 내 나름의 즐거움을 찾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로 나는 내 인생에 뭐 즐거움을 찾기 때문에 내가 굳이 사회적으로 크게 성공하지 않아도 견디며 살 수 있어요. 재밌게 살 수 있어요. 정가은 그다음에 김선아랑 재밌게 살 수 있어요. 하지만 나도 때때론 훨씬 더 성공했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살짝 해요. 그리고 그런 걸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요거 기억해야 알겠죠? 그래서 제발 좀 친구들끼리 괜찮습니다. 심각해. 성이 없는 친구. 뭔말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하세요. 자, 다시 봅시다. 자, 시험. 자, 그 다음 시험에 나오는 거 완전 중요해. 오, 이거 해야 돼. 빨리. 자, 그 다음. 자, 거기 뭐 어떤 그래프가 있냐면요. 87페이지 그림 23 찾았어요? 87페이지 그림 23 이거 완전 중요한 그래프다. 알겠죠? 자, 요거 얘기를 할 건데 얘는 뭐냐면 두 번째 그렇지. 진동수와 EK는 그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 요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되느냐? 버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시험에 억수로 나옵니다. 뭐라고요? 억수로 나옵니다. 알겠죠? 이때 이 녀석은 직선입니다. 수학적으로, 수리적으로 직선 관계가 나타납니다. 찾았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여기가 어디라는 걸 알 수 있겠어요? 여기 뭐겠어요? 문턱 진동수예요. 자, 보세요. 문턱 진동수보다 작으면 광전자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했죠? 근데 문턱 진동수를 넘으면 운동 에너지가 이거란 얘기예요. 그게 진동수와 요런 관계가 나타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러면 왜 그러냐? 바로 이 그래프에서 바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 그래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EK는 HNU 빼기 W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이때 그래프 상에서 운동 에너지를 Y축에다가 그리고 진동수를 X축에다가 그리고 맞아요? 요 X축, Y축 맞아요? 그럼 이때 여기서 이게 뭐겠어요? 기울기. 그러면 이 직선의 기울기가 바로 뭐란 얘기예요? 기울기가 뭐란 얘기예요? H 원래 이름이 뭐죠? H 원래 이름이 뭐예요? 바로 플랑크 상수였죠. 플랑크 상수. 플랑크 상수 뭐 할 때 나왔었어요? 아까 했었잖아요. 플랑크 상수 뭐 할 때 나왔었어요? 흑체 복사할 때 나왔었죠? 흑체 복사에서 그 흑체 복사를
그 실험 결과를 이론적으로 설명한 사람이 플랑크고 그때 플랑크가 도입한 상수가 저 플랑크 상수 h예요. 알겠죠? 값이 대충 얼마 정도였는지 기억나요? 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 줄 세크예요. 그래서 사실은 플랑크의 흑자복사 이론으로 플랑크 상수를 알 수도 있지만 이런 식의 광량자 효과로도 기울기를 측정하면 플랑크 상수를 또 알아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리고 이때 여기에 있는 이 마이너스 W 이게 뭐겠어요? 이 마이너스 W가 뭐겠어요? 그래프상에서 뭐겠어요? Y 절편이 될 거 아니요. 지금 운동 에너지하고 진동수가 1차 함수잖아요. 1차 함수니까 이게 기울기, 이게 Y 절편. 그럼 이 말은 이 그래프의 자 연장을 했을 때 물리적 의미는 없어요. 물리적 의미는 없지만 왜냐하면 실제로는 데이터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될 뿐이니까요. 하지만 수리적으로는 이렇게 연장을 했을 때 이 값이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바로 마이너스 W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뭐냐면 광전자 효과에서는 사실 광전자 효과 시험 문제를 조금 어렵게 내면 아까 얘기했던 실험 장치 있죠. 실험 장치가 굉장히 지니어스하다고 했죠. 그 실험 장치에 대한 문제를 낼 수도 있지만 그건 좀 어렵게 내는 거고요. 그래서 그건 1학년 때 거의 안 나오고 시험 문제로 낸다면 제일 유명한 게 이거야. 알겠지? 이거야, 이거. 그래서 문턱 진동수 미만에서는 광전자 있어 없어? 없다가 문턱 진동수 넘어서면 그때 운동 에너지가 이렇게 일참수 관계로 증가하게 된다. 이때 기울기는 플랑크 상수 Y절편으로부터 일함수를 알아낼 수 있다. 무슨 말 알겠죠? 요게 흑체복사, 이게 광전자 효과에서 가장 유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논리를 컥컥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다음 시간에 또 구리수 마수죠. 우리 구리수 마수대 구리수. 네, 그래서 구리수 마수대는 11시까지 하도록 하겠어요. 왠지 아세요? 왠지 아세요? 그 시간이 부족해요. 9시까지 가려고 했더니 차표가 없어요. 이게 뭐냐면 25일이 그 뭐야 그거잖아요. 25일이 휴일 마지막이잖아. 사람들이 다 그날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25일 날 9시에 맞췄더니 차표가 없어요. 그래서 뭐 2시간 노느니 뭐 하겠어요. 뭐 좀 더 공부나 더 하죠. 알겠죠? 그래서 그냥 보충 수업을 할 테니까 그날 와서 같이 공부해야겠죠? 차표도 없어. 집에도 오케이. 자, 그럼 오늘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네. 그런 거 없어.